자, 이제 벡터 단원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벡터의 연산, 벡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워볼 거고, 사실 이 단어는 중요한 게 그 뒤에 벡터의 내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내적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벡터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실 그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 저 벡터라는 거를 좀 이제 접해 봤을 수도 있어요. 접해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은 벡터라는 거는 우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단위들을 따질 때, 뭐 길이, 넓이, 부피, 속력 등을 이제 따져볼 때, 얘네들은 그 양, 크기는 이제 있는데, 방향이라는 건 없거든요, 방향은. 근데 또 어떤 또 다른 단위, 힘이나 속도 이런 것들은 방향까지 이제 추가돼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그 양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이름 잘 안 써지는 얘기 지금. 벡터. 안 써지는 것 같은데? 자, 평면에서의 벡터를 우리는 평면 벡터라고 부릅니다. 평면 벡터. 참고로 저기 위에 있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크기만을 가지는 그 양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크기와 방향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벡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실 때에는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가지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제 표현을 해주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벡터라는 거에는 방향과 크기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 벡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될 거고, 그 화살표의 길이 있죠.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화살표가 길면 길수록 벡터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몇 가지 요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점 A에서 점 B를 향하고 있는 화살표가 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준점 두 개가 있거든.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향하는가. 그 출발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시점이라고 하고, 도착하는 점을 우리가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종점. 그리고 시점과 종점이 결정돼서 화살표가 그어졌을 때 그 화살표를 이제 우리가 수학은 항상 기호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제 도착하는 그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 B 위에다가 이 화살표를 그대로 써주시는 거야. 이 앞에 A는 이제 시점, 뒤에 있는 B는 종점이 될 거야. 자, 아까 화살표의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벡터의 크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기호가 있는데, 요 벡터의 크기는 약간 절대값 느낌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씌워주시면은 그게 벡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단원에서는 뭔가 절대값으로 쓰여진 거는 무조건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벡터를 우리는 기호로 벡터 AB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 A를 벡터의 시점, 점 B를 이제 벡터의 종점이라고 이제 부르고, 종점. 자, 벡터 AB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벡터를 지금 이 두 점을 이용해가지고 A, B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소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얘를 이제 내가 벡터 C라고 이렇게 뭐 정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벡터의 크기는 그냥 무조건 절대값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절대값만 붙여주시면 되고. 자, 크기가 1인 벡터가 있거든요. 크기가 1인 벡터.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불렀습니까? 단위원. 크기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고 부르고요. 단위 벡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시점, 종점이 일치하는 같은 점일 때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벡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 얘는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가 만약에 시점이다. 근데 종점도 일치하는 점이다. 이러면 화살표가 뭔가 뻗어 나갑니까? 안 뻗어 나가죠. 자, 이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길이가 있나 얘가? 길이가? 없죠. 뻗어나가는 게 없으니까. 자,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이제 길이가 0이다. 벡터의 크기가 0이다. 그래서 0벡터라고 부른다. 0벡터. 0벡터. 기호로는 숫자 0에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벡터의 크기는 0이 될 것입니다. 방향은 없고. 자, 그리고 서로 같은 벡터. 자, 벡터 A, B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까지 소문자 A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 자, 근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벡터 CD와 완전히 만약에 겹쳐질 때,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게 된다면은 이 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종점이 다르지만은 자,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을 것이고요. 방향은. 그 다음에 크기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대로 평행 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옮겼을 때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같은 벡터. 옮겼을 때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같다. 그러면은 같은 벡터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기호로는 같다. 등호 표시를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등호 표시.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벡터가 있을 거야. 벡터 A가 만약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또 다른 벡터는 정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바라본다. 그러면은 뭔가 방향이 반대면은 부호를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는 완전 정반대 방향을 그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벡터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덧셈 뺄셈을 이제 해볼 거야. 덧셈 뺄셈을. 자, 보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벡터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자, 두 벡터의 덧셈을 해볼 거야. 벡터의 덧셈. 덧셈은 여기서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 벡터 A는 종점이 B고 벡터 B는 시점이 B인 상황이야. B라는 점은 이제 종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점 역할을 하기도 해. 두 벡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그 처음에 주어진 벡터의 시점과 나중에 주어진 벡터의 종점을 그냥 한 번에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벡터를 우리는 이제 두 벡터의 합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거야. 두 벡터의 합으로. 즉, 요거를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요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자, 벡터 AB 플러스 벡터 BC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면은 맨 앞에 거 A 얘를 따는 거야. 맨 뒤에 것이 얘를 이제 따가지고 그냥 벡터 AC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야. 벡터 AC. 얘를 이제 저기에서는 두 벡터의 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시 넘어오시게 되면은 그 벡터 AC를 두 벡터의 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제 그냥 덧셈 기호를 붙여서 그냥 표현을 해주시고요. 덧셈 기호를. 여기서 벡터 AC를 소문자 C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소문자 C에 대한 벡터 혹은 벡터 AC다 라고 써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나타내 줄 때에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쭉 이렇게 이어주라는 거지, 그지? 한 방에. 자, 요거를 덧셈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그 벡터의 크기가 같은 거는 평행 이동 시켰을 때도 이제 같은 건데 이제 평행 이동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벡터 A는 AB를 가리키는 벡터, 벡터 B는 AD를 가리키는 벡터야. 자, 이런 식으로 평행사 변형을 만약에 잡아준다 쳤을 때 이 두 벡터의 합 있죠. 이거 보시면은 아까는 벡터가 뭐였었냐면은 아까는 벡터가 얘였잖아. 지금 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얘였었지.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로 보는 거야. 얘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얘를 아까 두 벡터가 같다라는 그 설명에 의해서 얘를 여기로 옮길 수가 있었죠. 그럼 옮기고 나면은 얘네 두 벡터의 합이 아까 이 대각선 일직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얘이지 얘. 이 두 벡터의 합은 결국에는 이 대각선이랑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각선이랑 같다. 자,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려면은 이 평행 이동해서 이제 옮겨지는 거니까 평행 사변형을 좀 이제 떠올려서 가지고 평행 사변형을 그냥 얘네 둘의 합은 결국에는 이렇게 평행 사변형 만들어서 얘와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 보시게 되면은 요런 상황. 저기 벡터 A가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벡터 B가 있어. 그러면은 이 두 벡터의 합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지는 부분이 이제 두 벡터의 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둘 다 당연히 자유자재로 써먹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만들었을 때 결국 평행이동에서 옮겨진 게 AD, BC 벡터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옮겨서 얘는 벡터 AC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계속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문자로 나와 있을 때 보시면은 얘가 앞에 쓰였고 얘가 지금 뒤에 쓰는 게 보입니까? 중간에 얘가 일치해야 양쪽 끝으로 벡터를 만들면 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느낌인지 되십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한다. 벡터 뭐 AD 플러스 벡터 DB. 얘는 D가 약간 매개체가 되는 역할이어서 앞에 거 뒤에 거를 이어서 AB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요 느낌으로 가주면 되고. 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이 벡터의 덧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많이들 봤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두 벡터의 덧셈은 그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성립을 한다 라는 얘기고, 결합법칙 두 벡터의 그 덧셈을 자 어떤 것을 좀 먼저 연산하느냐 그 순서를 좀 이제 봤을 때 결국에도 얘도 이제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성립한다. 자, 그러면 0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 0벡터는 크기가 몇인 벡터? 0인 벡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벡터를 더하는 거는 결국에 뭔가 더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더하고자 했던 벡터가 그냥 그대로 나와줘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는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방향이 정반대야, 방향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다시 가는 벡터가 있어. 이 두 벡터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두 벡터를 더해주면은 갔다 돌아오는 거니까 0벡터가 될 겁니다. 요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뺄셈이야, 뺄셈. 뺄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은 보시면은 뺄셈은 이제 A 벡터랑 B 벡터가 있는데 그 B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꾼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죠. 이 두 벡터의 합, 즉 얘를 우리는 두 벡터를 이제 뺀 것으로 우리가 해서 두 벡터의 뺄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거든요. 우리 중1 때 처음에 막 이제 그 막 부호 관련해서 배울 때 요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A 더하기 빼기 B.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거는 이제 A 빼기 B로 처리됐잖아. 그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A 빼기 B로. 이렇게. 자, 뺄셈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실 수가 있는 게, 자, 이게 보시면은 A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A 벡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건 요거를 계산할 거야. 요거를 계산해 볼 거야. 요거를. 그러면 일단 얘를 B 벡터라고 놨어. 자, 마이너스 B 벡터는 방향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둘 것이고, 마이너스 B 벡터. 잘 보세요, 이거. 자, A 벡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얘를 여기로 옮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옮겨. 그리고 마이너스 B 벡터. 자, 그냥 B 벡터가 얘인데 그 마이너스 B 벡터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놈을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볼 거야. 결국 이 두 벡터의 이제 합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는가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일치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 그럼 일직선으로 이어주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노란색으로 그어주신 벡터가 두 벡터의 뺄셈 A 빼기 B 벡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잘 봐, 이거. 요거 쓰는 거 잘 보세요, 이거. 벡터 DC가 지금 A 벡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있죠. 벡터 CB 있지, CB. 자, 지금은 덧셈으로 표현해주게 되니까 당연히 C를 이제 무시해서 벡터 DB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 덧셈을 이제 가운데 일치해야 양쪽 끝으로 쓰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걸 볼 거야. 뭘 볼 거냐면은, 이제 얘를 뺄셈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뺄셈으로 표현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 요 벡터를 그러면 적어야 되거든. 요 B라는 벡터를 적어줘야 되거든. 얘는 사실 얘랑 같은 거죠, 얘랑 이제. 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B 벡터를 적을 거야, B 벡터. B 벡터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BC라고 쓰면 되니, B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자, 요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잘 봐. 뺄셈일 때는 뒤에가 일치하면 이거 그대로 쓰면 돼. 뒤에가 일치하면 이렇게 쓰면 돼. 뒤에가 일치하면. 근데 내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방향의 정반대인 벡터를 이제 말씀을 드려죠, 그죠? 그러면은 벡터 DC는 있잖아. 얘랑 같습니다, 얘랑. 시점, 종점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방향이 정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위에 쓴 벡터는 얘랑도 같거든요. 왜 같은지 알겠습니까, 이거? 왜냐면은 시점, 종점이 정반대로 바뀌었지, 지금.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정반대로 이제 해줘야 이제 맞춰지게 될 거야. 자, 벡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 뜻입니다. 교환법칙. 얘를 이렇게 뒤집어봐. 자, 지금은 앞에가 일치하지. 앞에가 일치할 때에는 뒤에 거부터 쓴다. DB로 쓴다. DB. 이거 헷갈리지 않게 구별을 잘해야 돼. 뺄셈을 하실 때에는 앞에가 일치하면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순서로 작성해 주시고, 뺄셈을 하실 때 뒤에가 일치하면은 그냥 그 남은 거 순서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다시, 뺄셈은 앞에가 일치하면 뒤에서 앞으로. 그냥 뺄셈 할 때 뒤에가 일치하면은 그냥 순서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 다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했던 것 설명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맨 처음에 AB, AD 뺀 거를 계산해 볼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벡터의 방향을 바꾸고 해줘 가지고 DC 플러스 12 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DB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DB. 자, AB-AD가 여기 보시는 AB-AD가 앞에가 일치하니까 결국 뒤에서 앞으로 가는 순서로 작성이 됐다라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가는 순서.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더 나와 있죠? 자, 앞에가 일치하면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순서로 쓴다. 뒤에서 앞으로 가는 순서. 자, 이제 이거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보실 건데, 이제 문제를. 자,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은 벡터. 자,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1인데 정육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1. 자, 다음은 이제 모두 한번 확인을 해보라라고 나와 있어. 1번은 FC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이제 구해주시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좀 확대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1번은 이제 뭘 구하라라고 했냐면은 이제 벡터 FC와 크기가 같은 게 도대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구해주는 거야. 벡터 FC는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지금 의미하죠, 여기를 이제, 그죠? 얘랑 크기가 같은 벡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이 대각선은 그러면 길이가 몇입니까? 길이가? 정육각형은 이제 이게 다 정삼각형 6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1, 1, 2개에서 2가 될 거야. 길이가 2인 벡터를 다 한번 써보시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정육각형에서 길이가 2인 벡터는 뭐가 또 있나요, 지금? 이 모든 대각선들이 다 그렇게 길이가 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것들을 다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은, 벡터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벡터를 적을게. 근데, FC와 크기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도 됩니까? CF도?
그죠?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도 크기가 같죠? 반대 방향까지 생각했었을 거야. 반대 방향. 자, 그래서 CF도 되고요. 모든 대각선이 다 됩니다. AD 되고, DA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됩니까? BE도 되고, EB도 되는 상황이에요. 요 5개를 답으로 다 골라줘야 돼. 요 5개를.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구해주시는 거는 벡터 FE와 크기가 같은 벡터가 또 이제 뭐가 있을까라는 거거든. 아,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해주래. FE랑 같은 벡터. 자, 지금 보시면은 FE라는 벡터가 지금 얘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거로 표현이 되겠죠, FE. 자, 같은 벡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방향까지 이제 좀 고려해줘야 될 것 같아. 방향까지. 지금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또 있냐면은 평행 이동했을 때 일치하는 걸 찾아줘야 되겠지. 얘 맞습니까, 얘? 그 다음에 얘도 되는 겁니까, 얘도 이제? 얘도 될 거고, 얘도 이제 될 거야. BC로 나아가는 것도 이제 될 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저 3개를 그러면 답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 AO, 벡터 OD, 벡터 BC. 이렇게 3개를 좀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벡터 3번. 벡터 CD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뭐냐? 마이너스 CD 벡터와 일치하는 것을 한번 좀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벡터 CD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나아가는 건데 마이너스 붙은 거 반대 방향 찾는 거니까 얘랑 같은 벡터 찾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이가 1인 벡터. 자,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을 것이네. 그지? 저 3개를 그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OB 벡터, EO 벡터, FA 벡터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BC야? DC야? 아, DC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DC. 오케이, 좋습니다. DC까지 적어주시고. 자, 4번.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4번은. 문제에서 벡터 OA와 OC를 뭐다라고 이제 줬어. 벡터 OA를 지금 뭐라고 줬냐면은 벡터 A, 그 다음 벡터 OC 있죠? 벡터 OC를 A를 벡터 B라고 줬을 때 5가지 벡터를 이제 다 나타내시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벡터 BC를 표현해봐라, 벡터 BA로 표현해봐라, 벡터 AF도 표현해봐라, 벡터 AC도 표현해봐라, 벡터 BF도 표현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5개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BC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나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벡터의 덧셈뺄셈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 벡터의 덧셈뺄셈.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의 덧셈뺄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덧셈 같은 경우에는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는 얘는 어떻게 쓰실 수 있었죠? AC로 쓸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좌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수학은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 얘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A를 앞으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맨 뒤에 C를 써주면서 여기는 사실 뭐가 와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의 작성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식의 작성이 덧셈만 하면 되겠어? 뺄셈도 해줘야 됩니다. 뺄셈도 이제 보시게 되면 만약에 AB 마이너스 벡터 AC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가 일치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항상 반대가 돼야 돼.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좌변을 항상. 이거는 좀 자주 쓰일 거야. 이거는 아주. 자, 뒤에서 앞으로 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앞으로의 느낌은 그대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앞에는 이제 일치하게 써주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덧셈도 중요하지만 뺄셈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뺄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뺄셈이. 자, 요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자, 먼저 벡터 BC부터 확인해 볼 거야. 자, 당장은 BC가 뭔지 좀 확인이 됩니다. A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BC는 그냥 A 벡터 반대로 뒤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A 벡터가 이제 될 것이고요. 얘는 이제 할만하고.
자, BA도 마찬가지로 할 만해. 지금 B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어야 벡터 BA가 될 거야. 얘도 이제 마이너스 벡터 B. 여기까지는 좀 수월하신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해야 돼. 자, AF를 하면 지금 이제 요 놈이잖아, 요 놈이지. 요 놈이잖아, 그죠? 요 놈? 요 놈이야. 쟤를 좀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P? 여기 보입니까? 자, 우선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이제 있겠는데, 다양한 방법이.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이 벡터의 덧셈뺄셈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만약에 나타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했지. 마이너스 A 벡터. 자, 왜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요거겠죠,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내가지고 마이너스 A 벡터를 일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지금 도착해 주려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럼 그 벡터를 이제 만약에 표현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가지고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이제 생각을 해준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쓰실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만약에 잘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던 벡터의 덧셈뺄셈을 그냥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벡터의 덧셈뺄셈을 얘를 이제 아까 A 벡터라고 넣고 얘를 이제 B 벡터라고 이렇게 이제 나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얘 벡터 A, B를 이제 분리를 해서 보는 거야. 분리를 해서 지금 뭔가 이 O라는 점이 시점 역할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얘를 벡터를 분해합니다. 뺄셈으로 보낼 거야, 뺄셈으로. 뺄셈으로 보내보시게 되면은, 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벡터 OF가 이제 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B벡터의 반대 방향이죠, 그죠? B벡터의 반대 방향. 요거 반대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벡터가 일단 여기서 나올 것 같고, OA는 이미 주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A 벡터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해를 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AC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자, AC는 지금 얘입니다. AC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얘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얘를 말하는 건데. 얘도 보입니까? 어떻게 해 주셔야 될지? 쟤는 그럼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쟤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맞습니까? 그치? 여기서 출발을 해주려면은 A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벡터로 일단 여기까지 간 다음에 B 벡터만큼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딱 끝나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오케이, 잘 대답하셨고,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얘도 이제 잘 안 보이면은 분해해서 보면 돼.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A로 그냥 뺄셈으로 좀 분해해 보시게 되면은 벡터 OC는 B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고, OA 벡터의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죠. 안 되면은 분해해서 보시면 해결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BF를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줘야 돼. BF. 자, BF는 지금 어딘가에 이제 보시니까 여기인데, 여기. 여기죠. 자, 쟤는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좋을까? BF 벡터는? 보이십니까? BF는? 평행사변이요? 그치. 지금 이게 정삼각형 두 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평행사변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결국에는 자, 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겠네. 얘는 마이너스 B 벡터. 자, 그 다음에 BO에 대한 벡터는, BO는 이거 사실 아까 구해놨던 AF랑 같죠. AF랑 아까 구해놨었어요. AF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벡터라고 구해놨었기 때문에 이 두 벡터를 이제 덧셈 해주신 게 답이 되겠지. 이 두 벡터의 덧셈이. 자, 그래가지고 저 두 벡터를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에 덧셈에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 계산을 해주시게 된 게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은 분해해서 그냥 보면 돼. OF, OB로 이렇게 분해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O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거니까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B 벡터. 자, OB 벡터. 얘가 이제 어떻게 확인해줘야 되는지 이제 확인해줘야 되는데 OB 벡터. OB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앞에서 구하는 거가 이제 있어야 이제 바로 쓰실 수가 있겠지, 그죠? 네, 그렇게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OB 벡터는 이제 OB 벡터는 FA 벡터니까 얘를 이제 뒤집어 놓은 거와 같죠? 벡터 A 플러스 벡터 P.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모두 구하시오라는 요런 문제가 막 하나를 막 빼먹고 막 그래가지고 좀 틀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빼먹지 말고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에서 2번을 보시면. 자, 서로 다른 4점이 있을 때 저 벡터들을 좀 간단히 한번 좀 연산을 해봐라. 라는 거거든, 지금. 간단히 해보세요. 벡터의 덧셈뺄셈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BDCA.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지금? 문자가 지금 일단 다 다르지, 일단. 그지? 자, 여기를 보시면은, 뭐 C가 일단 있기는 한데, 그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게 좀 보여야 좋을 것 같아. 요 두 벡터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벡터 BD 더하기 벡터 DC. 자, C 나중에 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D가 중간에 있네. 벡터의 덧셈에서 중간에 똑같은 게 있으면은 양쪽 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썼던 거. 됩니까? 자, C를 그럼 이제 나중에 써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벡터의 덧셈 한 번 더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C를 중간 매개체로 생각해서 BA까지. 여기까지 해줘야 간단하게 나타낸 거다. 간단하게. 자, 2번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 이제 B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AC로 한 번에 쓸 수 있습니까? AC로. 벡터 AC. 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뺄셈이 있는데, 뒤에가 일치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자, 앞에서부터 덧셈이 나오도록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두 벡터의 뺄셈인데, 뒤에가 일치하죠? 뒤에가 일치할 때는 어떻게 썼었습니까? 순서 그대로 써가지고 CB로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CB로? 자, C가 중간 매개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뒤에 걸로 AB로 간단히 표현이 가능하고. 자, 맨 밑에 것도 보시면, 자, 뭔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자, 앞에가 일치하죠? 그럼 이때는 뒤에서 앞으로 갔어. 뒤에서 앞으로. 헷갈리면 안 돼. 벡터 DB 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일치하는 부분이 또 어디 있나 좀 찾아보십시다, 일단. 여기 뒤에 종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 뒤에 종점이. 자, 이때도 이제 어떻게 됐었죠? 뒤에가 일치할 때는 순서 그대로 썼던 거 기억납니까? AD로 그대로 썼었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서 뒤에가 일치하니까 순서 그대로 쓸 수 있니? DC로 쓰실 수가 있죠, DC로. 자, 이거 방향만 싹 바꿔놓게 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형태가 보일 겁니다. 자, D가 중간 매개체니까 벡터 AC까지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벡터 AC.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벡터 실수배. 자, 실수배는 항상 뭘 곱하는 거거든. 어떤 실수를 이제. 벡터의 실수배를 해주게 되면은 방향이 변할까, 안 변할까? 방향이 안 변합니다. 실수배. 결국 길이가 뭔가 달라지는 거야. 벡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 방향이 바뀌죠, 그때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려다가, 오케이. 앞서가셨네. 굿. 자, 그래서 벡터에다가 이제 그 실수배, 뭔가 K를 곱해줘가지고 KA 벡터라는 거를 정의를 이제 해볼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는데, 좀 설명을 좀 따라가 보면은, 만약에 A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와 0벡터로 구별을 해서 이제 막 정의를 하는데, 0벡터일 때는 실수를 곱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0벡터로 그냥 정의를 합니다. 자, 0벡터가 아닐 때가 좀 이제 중요할 텐데, 0벡터가 아닐 때는
그 곱하는 게 양수면은 방향이 이제 바뀌지가 않을 거고 크기는 K가 곱해졌으니까 K 배가 되겠지. K A 벡터의 크기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음수다. 그럼 뒤집으세요. 그냥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벡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K가 0이다. 그냥 0벡터예요. 0벡터. 0벡터로 생각하십시다. 자,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이 또 있어. 연산 법칙이. 자, 그 K나 이런 그 어떤 실수, 상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벡터의 크기가 이제 뻥튀기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자, 결합 법칙이 먼저 나옵니다. 결합 법칙.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어떤 벡터 A에 대해서 자, 두 개의 그 실수가 쓰입니다. KL. KL을 먼저 계산해서 뻥튀기 하나, 아니면은 이제 LA 벡터에 대해서 K 배만큼 뻥튀기 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뭐 크게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분배 법칙이 있어. 분배 법칙. 얘는 뭐냐? 만약에 이제 요거를 내가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 그냥 전개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는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개. 전개해주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다. 뭐가 있냐면은,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얘도 약간 전개가 되는 느낌. KA 벡터 플러스 LA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입니다, 전개.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자, 두 벡터의 평행. 실수배가 이제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방향은 결국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나오던가 결국에는 일직선상에 있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일직선상. 벡터가 만약에 이제 실수배가 되면은 일직선상에 결국에 벡터가 위치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두 벡터 AB가 있습니다. 지금 AB가. 두 벡터 AB가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경우 크기는 무시하고 이랬을 때 두 벡터는 어떻다? 평행하다. 기호로는 이제 평행 기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평행 기호.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 기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방향이 반대여도 우린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벡터가 평행할 조건은 뭐냐면은 자, 일단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벡터가 평행할 조건은 실수배 관계에 놓여 있으면 돼.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 어떤 한 벡터가 있어. B벡터가 있어. 그러면은 그 B벡터가 어떤 또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되면은 그러니까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던가 그대로 가던가 이 벡터의 크기를 좀 자유자재로 바꿨을 때 일치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평행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어. 평행관계다. 근데 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평행 이동해도 같은 벡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행 이동해서 뭐 아예 포기어지게 두 벡터가 포기어지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일직선 위에 있거나 겹쳐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고1 때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었거든. 두 직선이 막 평행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은 자 봐봐. 얘는 지금 나란한 애가 평행한 건데 요런 상황. 직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건 포개어지는 거지. 이건 평행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두 직선이 일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직선은 일치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겹쳐지는 경우에도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겹쳐지는 경우에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운 두 벡터의 평행을 좀 응용한 게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은 두 벡터가 이제 같을 조건이야. 같을 조건은 완전히 그냥 똑같이 생겨 먹은 것을 그냥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만약에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이런 연산을 만약에 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0벡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약간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 개수가 0입니다. 개수가 0이야. 개수가 0인 거야.
양쪽에 있는 벡터가 일치해 주려면은 이제 여기서는 mn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주게,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두 벡터 a, b가 그랬을 때 양변의 개수가 이렇게 좀 같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항등식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등식 느낌으로. 반드시 중요한 조건,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해. 만약에 평행하면은 이제 얘가 이 b 벡터를 a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내용.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자, 이것도 사실 그 우리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 하긴 했었거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어떤 요건이 이제 필요하시냐. 결국에는 벡터 AB와 벡터 AC는 그런 평행할 것이기 때문에 세 점 ABC가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을 거고, 한 직선 위에. 그러면은 한 직선 위에 있고 평행한 관계이려면은 실수배로 표현이 되겠죠. 실수배. 어떤 한 벡터가 AC라는 벡터가 AB라는 벡터의 실수배 곱하기 K배로 표현이 될 거야. 곱하기 K배. 이 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K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결국에 뭐다? 결국에는 이제 실수배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실수배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평행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평행은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됐었고,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고, 얘는 점 ABC로 주어진 거. 사실 똑같은 겁니다, 사실. 자, 필수제 3번 보시면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A 벡터, B 벡터가 어떻게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벡터 OD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C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C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BA 플러스 CA 벡터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 BA 플러스 CA. 자, 어떻게 해줄까? 좀 고민을 이제 해보시니까 얘를 우선 여기 지금 뭐 일치하는 부분이 지금 있죠. 일치하는 부분이, 그죠? 근데 지금 벡터에 덧셈을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 표현이 가능합니까? 이거 표현이? 이거 어떻게 간단히 정리가 가능하죠? 이거 정리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니? 순서를 바꿔? 어떻게 됩니까? CA 플러스 BA 벡터네? 네, 이건 그 뺄셈일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거는 두 벡터를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들로 분해할 거야.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B BA 벡터 쓴 거야. BA 벡터 분해를 합니다. 분해. 벡터의 분해. 그 다음에 CA도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C로 이렇게 분해를 좀 하고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사실 끝났어. OA 벡터는 B 벡터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B 벡터의 정반대 방향. 마이너스 B 벡터야. OB도 마찬가지로 A의 반대 방향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벡터 A라고 보실 수 있고, OB 벡터 똑같이 쓰시고, OC를 뺀 거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좀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A 벡터 하나 이제 살아있고, B 3개를 이렇게 빼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B 3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답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다. BA 플러스 CA지. 일단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게 있죠. 이렇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CA를 얘 더하기 얘로 볼 수 있지. 그러면 뭔가 위로 가는 거 하나가 있고 있다. 위로 가는 거 하나 있고, CA는 위로 가는 게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게 있지. 얘가 지금 얘네들이랑 같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위로 2번 가고 왼쪽으로 1번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거 맞니? 그러면은 이제 봐봐. 위로 2번 가고 왼쪽으로 1번 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에 도달하는 상황으로 봐주실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어주게 되면은 평행사 변형이 위에서도 만들어지겠죠. 평행사 변형이. 그럼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주는 거야.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표현이 이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결국엔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간 셈이잖아요. 그치?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주어졌다.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졌으면 그럼 바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그죠?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인 두 벡터의 덧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확대한 그림이 있었네? 그럴 수 있지. 자. 자, 두 벡터 연산. 얘는 간단합니다. 얘는 보시면 두 벡터 A, B가 있는데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그 X라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냥 사칙연산, 덧셈, 뺄셈 이런 거 해주면 돼. X는으로 그냥 정리하면 끝납니다. X는. 그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다음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벡터 B는 2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 다 넘기고 해가지고 X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X로. 마이너스 벡터 A,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B 벡터. 요거니까 3으로 나눠주신 게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B 벡터. 이렇게 됩니까, 지금? 식 쓰면은? 네. 그래서 MN은 이제 여기서 각각 저기 나와 있는 개수로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답으로 골라주시고. 그게 네. 할 때 네. 선생님 막 혼자 푸실 때도 네. 저거 화살표 다 하세요. 네. 다 합니다. 예외 없이 합니다. 네. 예외 없이 합니다. 예외 없이 합니다. 무조건. 그게 그거겠구나.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이 직사각형의 이 가로가 4고 세로가 3인 상황인데, 이 벡터에 대해서 한번 크기를 확인해 봐라. 라고 나와 있어. 연산이 일단 되는지를 봐야 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덧셈 뺄셈이 되는지 보시면, 일단 얘는 일단 연산은 안 되고요. 얘는 일단. 얘는 앞에가 일치하니까 연산이 됩니다. 어떻게 연산이 되냐면은 얘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맞니? 이렇게? 이거 맞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AB 플러스 CD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야. AB 플러스 CD 벡터의 크기. DC 벡터의 크기. 근데 보시면 AB 벡터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 DC도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같은 벡터 맞네, 지금? 평행하고 크기가 같죠? 같은 벡터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라는 거니까 AB가 3, 2배에서 6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6.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어렵지 않죠,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가능하긴 하다. 얘도 이제 만약에 이거 정리를 안 하고 보면은 AB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하나 있잖아. 자, AC를 더해주는 거니까 AC를 아래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거야. 자, AD를 빼는 거잖아. AD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빼. 그러면 얘를 제외하는 거지. 그럼 밑으로 두 개 가는 셈 되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객관식에서는 좀 빠르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식에서. 얘도 그림이 있었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6번. 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양 벡터가 같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너무 쉽습니다, 이거. 같으려면은 항등식처럼 생각해가지고 개수가 같아야 돼. A는 A끼리, B는 B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냥 그 식만 써주시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2y는 5,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니까 이거는 더해보면은 상수항이 0이 되는 상황이네. 더해보면은. 오케이.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x가 나오니까 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대입해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5x가 5에서 x가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털어서 더해서 2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필수예제 7번. 자,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벡터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PQR이라는 벡터가 있고, 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어. 저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그럼 일단, 저 두 벡터를 한번 좀 구해 볼게, 일단. 저 두 벡터를 이제. 벡터 P 플러스 벡터 Q가 뭐냐면은, 저기 나와 있는 PQ를 더해 주시게 된 게, 3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P 플러스 R 벡터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 P 플러스 R 벡터. PR을 더해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T, 요 계속 묶어줬고, 그 다음에 3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문제는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배로서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써보실 수가 있어. 자, 요 벡터가 저기 나와 있는 저 벡터의 실수배로서 곱하기 K로서 표현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시 써주겠습니다. 자, 3A 벡터 플러스 B 벡터 갖고는 결국에 뭐다? K의 1 플러스 T의 A 벡터 플러스 3배의 B 벡터와 같으니까 이렇게 전개해준 게 그럼 같아야 됐겠죠. 그러면은 K1 플러스 T의 A 벡터 플러스 3KB 벡터와 같아야 될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계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3이 얘랑 같아야 되고 플러스 1이 얘랑 이제 같아줘야 되니까 같다라는 식을 좀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국에 여기서 K가 3분의 1이 나올 것이고 3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은 얘가 몇입니까? 네, 아마 T까지 계산해 보시면 8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 대응하는 개수의 B가 같아야 됩니다. 개수의 B가. 여기 지금 곱하기 3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얘도 곱하기 3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해결을 해주면은 이게 가장 빠른 풀이기는 해요. 사실 실수배로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필수예제 8번을 보시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방금 전에 푼 거랑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AB, AC 벡터 나와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고 싶다라고 되어 있거든.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실수배로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벡터 AB가 결국에는 벡터 AC의 실수배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저 식을 그러면은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결국에는 AC 벡터 쪽에 나와 있는 T-2 벡터 A 플러스 5 B 벡터 요게 실수배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결국에 같아야 될 거야. 같아야 될 거기 때문에 개수 2는 K의 T-2 1은 5가 아니라 여기 K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도 K를 5K B 벡터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K 붙여가지고 K를 5분의 1이라 계산해 주시고 5분의 1 들어가서 T 계산해 주시면 아마 12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결국 얘도 사실은 실수배로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배로 사실 뭐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고 그 개수의 B로 사실 바로 확인은 되죠. 개수의 B로. 자, 우리가 이제 저기 AC 벡터가 원래 뭐였냐면은 AC 벡터는 T-2의 벡터 A 플러스 5B 벡터니까 결국 여기 지금 5배가 됐다. 여기도 5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네.